안녕하세요. 코인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49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흰색 비트코인은 가장 견조한 움직임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알트코인들과 달리 볼린저 밴드 상단을 쫓아가면서 1억 3,030만 원까지 오른 후에 일시 급락이 있었지만 다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은 대장주이다 보니까 무거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리플 XRP입니다. XRP의 경우 흰색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뚫고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2,954원이 오늘 새벽 트럼프 발언 여파로 인한 단기 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두색 데드크로스의 움직임이지만 이 시각 이후에는 메이저 자금의 유입이 만약에 된다면 오히려 저점을 드러낸 상태에서 올라설 수 있는 그림이라는 점이 고무적인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스닥은 회복된 상태로 마감이 되었던 반면에 또 나스닥 선물은 4%가량 빠진 상태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밤 10시 30분에 보여질 나스닥의 분위기가 트럼프 관세 정책 발언이 반영이 되면서 출발한다면 전강 후약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조금 더 빠졌다가 다시 만회하는 그림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일단 모든 국가에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각 국가별로 10%에 더해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5%의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되었고요. 기본 관세는 5일부터,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현지 시간으로 4월 2일이 해방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 표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 역시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조정함으로써 미국의 재정 이익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의 수입품 가격이 급등하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거나 혹은 소비를 위축시켜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응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유럽이나 중국 등의 나라에서는 보복 조치도 예고하고 있어서 만약에 보복 조치로서 상호 관세 대상국의 수입품 역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계 간의 힘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전체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들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가 지금 당장 협상을 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상호 관세 효과를 우선은 보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장의 국가 간의 협상이 바로 시작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모든 국가에게 기본적으로 10%라는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이 10%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나라에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혹은 중국과 같은 나라는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상호 관세에 의해서 새로운 무역의 질서가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미국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맞는다든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지 않는 한 당분간은 이러한 새로운 무역의 질서가 자리 잡는 과정에 따른 인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당분간 투자 시장은 상호 관세 시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쳤고 이 정책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투자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방향으로 그를 모색하고 기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크라켄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상장했습니다. 큰 규모의 거래소인 만큼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상장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동시에 리플 자체 결제 솔루션 역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리플이 미국 내에서 사업이 가능하게 되면 XRP와 함께 RLUSD의 유동성 역시 굉장히 활발해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피델리티가 개인 퇴직 계좌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피델리티는 투자 운용 기관으로서 굉장히 큰 기관이고요. 그래서 18세 이상 미국인은 이런 개인 퇴직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XRP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XRP 현물 ETF가 출시가 되게 되면 고객의 니즈에 의해서 XRP 역시 들어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여지고요. 피델리티와 같은 상품은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하고 높여줌으로써 이 역시 유동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